도박과의 끝없는 전쟁, 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2! 반갑습니다. 2021년에도 돌아왔습니다.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도박 소믈리에 이찬모입니다. 이창원생님. 네. 2021년에도 도박 엔딩이 이어집니다. 네, 솔직히 2020년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2021년에는 아주 새롭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실제로 도박 엔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까? 지금 저희 구독자가 네.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요. 아주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렇게 좀 중독에서 벗어나신 분들 계시는 거죠? 악플만 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효과 있는 거죠? 무플보다는 네. 악플이 훨씬 나으니까요. 악플이 있다는 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2021년에도 악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또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또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21년 첫 번째 코너 좀 야심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도박과의 참견이라는 코너 2021년에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도박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또 패러디의 천재 아닙니까? 저희가는 할 줄 아는 게 패러디밖에 다 없어요. 갖다 씁니다. 작년에 매부쇼 다 갖다 썼죠? 그렇죠. 올해는 해서 TV 프로그램 네. 연애의 참견을 패러디해서 도박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준비했고요. 네. 이 코너는 너무 이렇게 복면 타짜는 너무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가볍게 이 도박과를 재미있게 좀 즐길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는 분들 제가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네, 이 코너를 제가 보니까 하나의 사연을 두고 네. 작년에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우리 이창원 선생님하고 그렇죠. 마카오 김님이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명한 인사들을 모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아주 네. 이렇게 어렵게 아주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 네. 특히 이 미모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모 중요하지 않고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저희가 입담이 아주 좋은 네. 스님 신부님을 아주 어렵게 종교계에 저명하신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도박 관련해서 종교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또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심도가 깊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만났던 분들은 심도가 깊은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네. 심도 깊은 이야기가 나올지 네.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을 오늘 모셨는데 먼저 종교계의 불교계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마가 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네, 자비명상 마가스님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많이 가볍습니다. 네, 저희 제가- 이런 컨셉 좋아합니다. 네, 그 마가 스님, 마가를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떠요.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네. 참회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아프고 힘든 과정, 잘못된 과정을 살고 있지만은 네.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자라고 네. 하는 게 마가의 뜻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신분이 맞아요? 마가 복음은 네. 마르코 복음을 그 개신교 쪽에서 마가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그거를 갖다가 쓰신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네. 초반부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한번 시켜보죠. 네, 한번 가보죠.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불교계에서 한 분 모셨으니까 네. 천주교계에도 한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영택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예수의 김영택 신부입니다. 저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중매쟁이입니다. 스님이 이제 마가 스님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이상했는데 김영택 신부님은 세례명은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필리포 네리. 필리포 네리. 성인 중에서 가장 장난을 많이 친 성인입니다. 보통 이제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당에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 고해 성사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용서를 구할 데가 없어요. 누가 용서를 해달라고 네. 고해를 청하면 우리는 만사제치고 쫓아가야 됩니다. 네. 내가 쫓아가서 1대1 서비스를 해야죠.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네네네. 되네. 자, 종교계의 저명한 두 분 모셨는데요. 한없이 가볍다는 느낌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드는데 이분들은 이제 경험담으로 저희가 함께할 예정이고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건 또 권위가 있죠. 네, 데이터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혜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데이터보다도 저도 경험으로 얘기하면 경험 좋아합니다. 네. 두 분에 비해서는 거의 꼬마 수준이거든요. 나이로 봤을 아. 때는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그런 경험 말고요. 여기 도박 엔딩이잖아요. 네네. 도박 경험 얘기하는 그 경험이 아니고 이 경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섭외를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했네요. 본인의 도박 경험 오늘 좀 많이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정신과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환자 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한 편입니까? 급격하게 증가는 안 하고요. 네. 증가하긴 했어요. 아, 증가하긴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과의 환자들이 줄어든 것에 반해서 네.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1등으로 늘었더라고요. 아, 그만큼 많이 네. 늘었고 실제로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우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뭐 집에서 도박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되겠죠? 방송 전에 재밌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박을 종용해달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거든요. 좀 약간 위험합니다. 위험하네요. 이거 네. 삭제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좀 재밌게 한번 가볼 텐데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지금 종교계에 계시잖아요, 마가스님. 네. 불교계에 계신데 스님들도 도박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율법적으로 도박을 금하거든요. 네. 혹시 불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굉장히 심하죠. 우리도 금하고 있죠. 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욕심이 나 자신을 좀먹고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탐욕 또 화냄 또 어리석은 마음 이 삼독을 제거하는 게 수행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스님 주식 한다고 그래 좀 재미가 있는데. 네, 아니요. 불교계에서는 죄악시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타짜라든지 뭐 이런 도박 도박 영화를 보면 스님들이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마가 스님이 보기에는 전혀 도박을 하시는 스님은 없으시다. 그치만 못하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말이 있어도 네.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일부, 그치만 못하시고. 일부 아주 일부 네. 일탈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시는 주식 정도?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이 주식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천주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부님들 중에 혹시 도박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는 도박할 정도로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도박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일단 작은 돈부터 시작한대요. 오케이. 근데 사나이가 했다면 크게 해야지. 분들이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간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종교계에는 네. 뭐 도박 쪽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은 많지 않다. 네. 거의 없다. 정신과 의사들은 도박에 혹시 뭐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하지 스스로- 않을까요? 많이 주식이 도박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애매해. 거예요. 어떤 네. 사람에게는 경제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도박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네. 그걸 우리가 판가름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자리의 의의 아니었던 것 아, 같아요.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정리까지. 네,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사연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세요. 네. 감정에 조금 더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 나혜란 선생님께서 이 사연을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커피 맛이 좋다는 평판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게는 운영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국이라 힘든 자영업자로서 알바를 두기는 어렵고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 초딩도 주식으로 돈 번다며 일은 뒷전이고 주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주식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에 몇 번씩 팔고 사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마치 중독자 같아 보이는데요. 남편은 생활비 보탬을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2020년 한 해 정말 20% 이상의 높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늘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저희 남편 주식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나요? 주식은 도박 아닌가요? 제발 저희 문제에 참견 좀 해주세요. 세 분은 이 주식도 도박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김영택 씨분이 어떠십니까? 주식 자체는 도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주식이 도박이라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내려가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 자체로는 도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네. 거의 뭐 경제학과 교수님만 보실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혜란 선생님. 아니 네네. 돈을 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술이
중독입니까? 네. 음. 아, 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요. 네, 많이 우리는 마셔서 미사 때 술을 쓰는데 어떡합니까? 네. 예수님도 술을 엄청 또 좋아했어요. 또. 네. 포도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요.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어떻게 마시느냐지. 나혜란 선생님, 주식 자체 이거 어떻게 좀 도박으로 봐야 될까요? 저도 주식 자체는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 사연을 떠나서 네. 주식은 어떤 경제 행위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사연을 이 포함해서. 과열된 그 주식 장. 최근요. 네, 최근에 이 뭐라고 형국은 네. 도박이다. 도박이다. 근데 주식은 도박은 아니다. 아, 작년만 하더라도 이 새롭게 개설된 계좌만 100만 개랍니다. 주식 그래요? 계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 자체가 점점 도박장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퇴근하는 한데. 것은 저는 그 세계적 카지노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혹시 나이란 선생님은 주식을 하세요? 그거 좀 해요. 아니 주식은 네. 굉장히 장려해야 될 경제 행위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네.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장려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 진짜로. 표정 자체는 좀 버릇던 표정이네요. 안 잃었어요. 네. 자, 불교계는 좀 다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스님, 주식 자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주식은 주식일 뿐이죠. 우리 부처님 말씀에 같은 물이라도 네. 소가 마시면은 우유를 만들고 어.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아. 이 주식을 응용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할 뿐이지 주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네. 있다. 세 분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페를 남편과 아내가 같이 운영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주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카페 일을 이제 돕지를 않습니다. 아내가 혼자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존리 아저씨가 얘기하듯이 진득하게 이제 넣어놓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도 몇 번씩 이제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일도 돕지를 못하는 것이고, 요런 문제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이제 20%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만 주식이 이제 도박으로 가야 되느냐, 진짜 그리고 이 남편이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란 선생님,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긴 해요. 네. 네. 근데 계속 수익을 낸다면은 저 같으면 이 남편 장려할 것 같긴 해요. 전문 주식 투자자로서. 네, 예. 그냥 카페 관두라고. 그냥 카페는 내가 혼자 하겠다고. 네.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정말. 아유, 그럼 그러니까요. 돈도 많이 벌어다 네, 주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포인트는 사실은 뭐 주식을 장려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 우리 스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주식을 하는 것 자체는 네. 나쁜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본업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도박의 병리라고 하는 요건들 몇 개를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은 뒷전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이나 일상 관계가 무너진다. 네. 이게 이제 도박 중독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주식창만 하루 종일 쳐다본다. 하루의 일과 중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만 몰두한다. 네. 또 중독의 요건이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위험을 감수한다. 네. 이것은 이제 중독으로 우리가 판가름하는 병적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내가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 나 이제 전문 주식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 카페는 알바 구해라. 그 정도 벌어다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네. 작년에 벌었기 때문에 이게 네. 딱히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벌어오면 전 장려할 거라니까. 장난합니까? 그 진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이 없어지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겠죠. 네. 그때 정신을 차려야지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네, 현재 전문 주식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몇 가지 짚어주신 포인트는 도박으로 가는 포인트다. 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맞는데 네.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현실적인 우리가 그 타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병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요. 너무 이르다. 네, 하지만 곧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정신 차릴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좀 바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인이 걱정하는 게 바로 네. 우리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독이 되지는 않을까 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요소잖아요. 중요하죠. 네. 행복을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인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네네네. 힘들다는 거죠. 아,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주식 백날 천날 해도 부인과 관계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돈 벌었다 어디다 쓸까요? 아내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건 이제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 남편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네. 근데 아내는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행복한 것보다도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래. 그래서 나하고 좀 일을 좀 하자. 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신부님 말씀 정말 멋진 말씀인데요. 네. 남자와 여자의 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아 마가스님이 구세주네요. 네. 우리 신부님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남자는 아 구세주입니다. 남자는 보이는 거 물질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고 네. 여자는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과정이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거는 네. 그 주식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이 될 것을 염려하게 됐고 더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남편 말려야 할까요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말려야 할지 놔둬도 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이 좀 필요하신 것 같거든요, 신부님. 나는요 그 행위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보라고 하는 방식인데 네. 좀 다른 얘기하면 주식하고 있는 것을 아내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화하는 시간을 늘커갑니다. 네. 오늘 어땠어? 땄어? 그렇구나. 잘했네. 네. 그러면 좀 놔두고 네. 일단 저녁에 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화를 아내를 네네. 중독시켜버리면 되겠네. 아내를 중독시킨 게 아니라 이제 게임 중독 걸리는 아이한테 네네. 그 게임이 재밌니? 그럼 나중에 가르쳐줘라. 네. 그래가지고 설명해주라면 엄마한테 설명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 신나서 설명해줘요. 그러다 보면 얘가 게임을 제3자 시켜버려요. 아, 이것도 그냥 아내가 주식을 물어봐라. 주식 얘기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여가지고 점점점 관심을 아내한테로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대변해보자면 네. 아내가 걱정하는 건 관심이 나에서 주식으로 가니까 관계가 단절이 될까 봐 걱정을 하는데 네. 이 주식을 하나의 대화 주제거리로 삼아서 네. 관계만 유지한다면 오히려 남편이 주식에 더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네, 아닙니까? 네. 이 관점에서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우선은 남편이 주식 얘기를 부인이랑 밤에 하려는지 모르겠고 부인이 걱정한 것을 좀 관계라기보다 돈 잃을 거 봐 걱정할 거.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사실은 돈을 잃을까봐 그럼. 걱정하는 거지. 돈이 계속되면 관계가 좋아진다니까요. 네. 이게 좀 너무 물질 만능주의 같은 제가 그런 의사같이 보이는 게 아닌데. 계속 딸 수가 없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팩트는 계속 딸 수 없는 게 네. 도박의 어떻게 보면은 생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결국은 잃을 텐데 지금 그거를 한치 앞을 못 보고 이 남편이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두라고 하는 게 맞지만 아마 이 상태에서는 부인이 그만하라고 해도 부인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뭔 참견이야. 네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알아. 지금 나 20% 냈잖아. 네. 나 재능 발견했어. 했어. 이렇게 간다고요. 내버려 둬라.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 때 1번 동화가 되고 이 개화가 되면 이 사람은 중독 성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묻혀지면.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저는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한번 크게 잃어야 돼요. 잃었을 때 엄청 욕을 먹겠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남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네. 요게 이제 중독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마커인데 요때 다시 사연을 보내주세요. 자 일단 만약에 이제 주식에 이미 중독이 된 상태라면 말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독된 것 같아요. 네. 내 여유 자금을 가지고 했다면은 중독까지 아닐 건데 대출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심각한. 이 심각한 거거든요. 사람이 지금 요즘 많아요.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지금 가게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그 속에서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게 나오는 날은 가게에 좀 충실해 주라. 네. 대신 휴가를 주겠다. 일주일 월화를 휴가 줄 테니 네. 그때만 주식 장에 가서 원 없이 하고 네. 남은 날은 우리 가게를
운영 잘하자. 이렇게 어느 가이드라인을 서로 준다면은 타협을 아, 한다면 룰을 정한다.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셰프님은 진짜 주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니 주식장이 월화수목금인데 월화가 장이 나쁘고 수목금이 장이 좋으면은 남편이 그 말 안 듣죠. 오늘 지금 들어갈 돈이 된다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네요. 없네요. 이혼 시킵시다. 네. 더 이상 뭐 이런 사람하고는 타협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아내가요 신부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을 좀 말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부님? 아내가 그런 남편을 선택했으니까 네. 그건 당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아 결혼한 게 잘못이다. 아니 가족 사탕 많이 나겠네 오늘.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런 성향을 가진 남편을 몰랐죠 그 옛날에는. 다 알고 나면 중독자라면은 네네.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독자는 맞아요. 자기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자기는 핵심, 늘 핵심. 옳다라고 거기에 빠져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부인이 이렇게 상담이 왔다면은 네네. 아이- 자극을 좀 줘라고 삭발을 해버려라. 삭발을 해라. 근데 삭발을 해도 본체 만체하고 주식 빠져 있다면은 네. 이 사람은 정신병원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됩니다. 네. 아, 이 아내를 저 비구니를 만들어 버리시네요. 네. 이런 사람과 정말 중독된 사람과 산다는 것은 이건 지옥입니다. 아. 그래서 전문의에게 보내서 네.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으로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네. 머리를 밀고 네. 네. 불교회로 이제 기일을 할 정도가 되면 그렇죠. 남편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힘드네요. 안 보이니까. 네. 아, 이거 주식 한 번 했다가 지금 너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 쪽으로 그러니까 가는 너무 건 아닌가 힘든데 머리까지 싶은데. 근데 이거 초반에 잡지 네. 못한다면은 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음. 우리가 중독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스님 말씀이 정말 도움되는 게 이 중독은 초기에 정말 대처를 잘 해야 돼요. 네. 초기에 극단적인 방법 저는 찬성합니다. 초기에 극단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그 성향이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무서움을 느껴야 되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한 반응을 하는구나라 하면 중독 성향 있는 사람 확실히 좀 효과가 있는 잠시는 효과가 있으면 봐도 다른 쪽으로도 중독이 일어날 아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전문의에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그걸 저한테 그때 보내세요? 동네 마실 가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 정신과 전문의밖에 지금 믿을 곳이 없어요. 아내가 스님 찾아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신부님 찾아갔더니 그냥 네가 결혼한 잘못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어 이제 나이란 선생님 찾아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해결해줘야 됩니다. 네. 네. 우리 두 선생님이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분이 약간 중독 성향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중독자는 원래 이 잃었을 때 끊는 것보다 따고 있을 때 끊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중독자의 포인트인데 저는 중독 성향이 있다고 보는데 네. 다 두 분 하신 게 얼추 맞기는 해요. 조금 조합만 잘하면 맞다 될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조합만 잘하면 된다. 잘하면 완전히 틀린 얘기는 너무 아니다. 극단적인데. 결혼 잘못한 것도 맞는 말이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어쩔 수 비근이로 없죠, 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중용만 하면 이게 동서양 조합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조금 아내분이 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네. 안 된다, 대출이 규모가 커진다, 우리 집 망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이 극단 방법 쓰긴 써야 돼요. 일단은 잃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건 필요합니까? 한번 자기가 잃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하는지까지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네요. 네. 혹시 우리 속담에 네. 소 잃고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버리지 않을까 소 걱정스러운데요. 잃고 외양간 고치면 다행이라는 그렇지. 거죠. 그것만 해도 다행. 네. 근데 그건 1%의 기적이잖아. 이것은 네. 99%는 의미 없잖아요. 아니죠. 그 어차피 솔은 누구나 여기서 이 사람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계속 네. 따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매한간을 고치면은 남아있는 손은 안 도망간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어떨까요? 네. 오, 맞아요. 거기 소가 남아 있었군요. 네. 예시가님은 오늘 저 리액션 하러 오신 겁니까? 가족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중독자에게 보내는 파장 에너지가 네네. 중요합니다. 중독자야 어디 재수 없어 왜 저런 짓을 할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그쪽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독자의 사진을 앞에 붙여놓고 그 사람에게
벽에다가 네. 붙여놓고 절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을 보내주는 거.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라고 자꾸 긍정적인 마음 보내주면은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네. 우리 이 마이크가 파장으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 가족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줄 때 이 네. 사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치라고 타박하거나 종용할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네. 의사로서 동의를 하기는 공개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어렵긴 한데 네.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른 네. 측면으로는 마음적으로나 다른 측면으로 전 동의해요. 네. 과학적이라고. 왜냐면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자기 남편이든 자기 자식이든 이 중독이 된 사람한테 기도를 하고 아까 이만해서 다행이다라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족의 평안이 유지될 때 사실 중독자들이 우리가 뭐 많은 썰이 있지만 뭐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그 감정적인 공허감이나 애착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족이 사실 조금 더 이 서포티브하게 잘 이렇게 잡아준다면 네. 조금 더 변화할 찬스가 네.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사연 주식은 도박인가요? 라는 사연이었는데 세 분의 입장은 남편이 도박 중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공통적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제 아내가 그만두게 하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셨는데 한 줄 조언으로 좀 마무리 좀 해보죠. 남편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애정을 표현하세요. 음.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좋아서 핸드폰을 덜 보도록 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해라. 그렇죠. 네. 뻔한 대답입니다. 자, 대화를 해라 한 줄 조언입니다. 자, 우리 마가스님, 네, 한 줄 조언. 네, 주식보다 더 재밌는 일을 만들어줘라. 아니 마가스님은 진짜 네. 예전에 한번 도박에서 빠져나오신 적이 있나요? 그 도박 이론에 대해서 몸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때요 구슬치기라든가 딱지 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상장 졸업장 같은 걸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네. 해봤어요. 정말 재밌었고 네. 근데 쌓아놓기는 쌓아놨는데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허무를 느끼고 출가를 했답니다. 아니 마가스님은 사실은 중독의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중독돼 있어요. 스님에게 그쵸? 중독돼 있고 부처님께 중독돼 있고 도에 중독돼 있습니다. 아니 진짜요. 네, 도에 중독되어 아니 우리가 그 있고요. 어디에 보면은 그 중독은 그 우리가 그 사람을 인질로 삼은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도에 내가 인질로 잡힌 거죠. 불가의 인질로 잡히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중독 성향이 있는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봤을 때는 우리 스님 도박의 성향 다분합니다만 그거를 돈이 승화, 아닌 승화. 도로 풀어냄으로 인해서 엄청나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승화, 있다. 이걸 승화죠. 정말. 승화를 네, 시켰습니다. 한 줄 조언, 주식보다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라. 재밌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한 줄 조언 해주셨고요. 네, 나이런 선생님.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아까 마가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제시하려는 것도 그것이었어요. 원래 도박 중독의 치료 중에 하나가 네. 그 중독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중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성향으로 네. 건전하게 승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재밌는 게 별로 없죠. 없죠.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말씀하신 거는 부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부인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남편 도박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네. 또 이쁜 척까지 해요. 그거는 이제 현실 생활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멘트인데 네. 이제 그래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국은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네. 조금 나한테 좀 더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을 써달라는 게 아니고 내 힘든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오빠도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 네. 어차피 안 될 사람은 내가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지 않아요. 네. 근데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을 때 조금 조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상은 저는
이제 더 가면 네. 남편이 튕겨나간다. 아. 중독 상담 전에 저한테 부부 상담으로 옵니다. 부부 상담을 해라. 그래서 네. 이제 두 분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조금씩 절충하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냐면 네. 요새 워낙 주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주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투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또 도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혹시 자기가 주식을 도박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기가 중독에 지금 첫걸음을 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2021년 신설된 코너입니다. 네. 이천만 선생님 어떻습니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재밌었고요. 이 코너가 이 재미있고 유익한 코너가 될 것 같은 네. 기분이 듭니다. 이천모 선생님이 재밌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코너는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재밌어 하시면 우리 세 분을 계속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신설된 도박의 참견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